안녕하세요. 라이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중고 내신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비교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여름방학 시간에 어떻게 학업을 각 내신에 맞게 또 초등학생도 중학교에 이제 그 연관된 그 수학의 지금 그 부분적으로 과목들이 지금 이제 단원별로 연결된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좀 2021년도 또 내년에서 약간 바뀔 그런 그 문과 이과 이제 공통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 수학을 좀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장 보시겠습니다. 1단계는 저희가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좀 봤었을 때는 7개학년에서 이제 각 학교 내신 평가라고서 이제 얘기를 표현하지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초등학교는 이제 수행 평가라고 해서, 근데 물론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이제 각 단원별로 해서 이제 과정 중심의 이제 그런 관찰 평가라든지 또 그런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되는 문항을 통해 가지고서 단원별로 평가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대학 입시에는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제 그것을 내신 평가로서는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활기록부에는 꾸준하게 이제 그것이 이제 학기별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이제 6학년을 졸업하고 기초학력평가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입학해서 3월 달쯤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중일들이 이제 기초학력평가라고 되어 있죠. 일종의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시험이고요.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가와 등수와 전반적으로 학교의 어떤 그 수준도 다 평가가 나오게 되죠. 이제 그 시험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영재 교육원 선발 시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영재 교육원에서 하는 시험이나 또 이제 그런 테스트 본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봐서 이제 또 그 어떤 영재냐 아니냐고 하는 이제 그런 평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2단계를 보겠습니다. 내신 절대평가, 우리가 아는 내신 절대평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학기별로 해서 이루어지죠. 물론 그 학교별로 해서 이제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학교별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같이 보는 학교도 있었지만은 저희가 아는 이제 현재 교육법에 지금 이제 기준해서 중간고사는 이제 지금 1학기 때는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보죠. 4월 달 중순부터 해서 보는 시험, 그리고 이제 지금 기말 시험은 이제 7월 초나 6월 말쯤 해서 이제 시험을 보죠.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10월 초순 중순,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이제 12월 초나 이제 12월 중순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울방학 전 직전까지 시험을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학교 2, 3학년이 내신 절대평가라는 시험이 있고, 그 같은 시기에서 이제 과학고 선발 시험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2학년, 3학년 이제 총 4학기, 중2 1, 2학기, 그 다음에 중3 1, 2학기 네 가지 시험에 이제 생활기록부라 해서 이제 같이 과학고에 이제 내신을 내게 됩니다. 자격 기준은 이제 1등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하고 사회, 국어, 사회, 영어, 과학, 그다음에 수학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과목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고요. 영재학교 선발 시험이나 또 외고나 특목고 그리고 이제 자사고 또한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사회, 과학 그래서 5과목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목고하고 자사고가 이제 폐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이제 교육부하고 이제 어떤 각 학교장 이제 소송 문제 해서 거의 자사고 쪽으로 이제 어떤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하는 거대로 이제 준비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달리 변화가 없이 유지될 상황이고요. 3단계를 보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제 내신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가 이제 되면서 이제 수시가 3학년 1학기 때까지 5학기 전 과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은 3월에 이제 그 중학교 전 범위를 통해서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있고 이제 9월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은 이제 수능인 거죠. 이제 그 고3일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도 3월에 같이 고1 과정 전 범위가 있고 전해에 봤던 걸 전체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고3은 이제 3월에 이제 고2 과정 전 범위가 들어갑니다. 이제 평가원의 모의고사가 2번 있습니다. 고3은 이제 6월하고 9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의 모의고사가 수능 전 범위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찰 사관학교 국영 선발 시험이 7월 달쯤에 있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이 있고 있습니다. 수능도 또한 이제 논술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절대평가 내신 점수 분포도인데요. 중학교 내신 절대평가와 또 중학교 전국 단위로 해서 모의고사 상대평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수학을 봤었을 때 참 이게 수학을 국영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90점대 이상의 분포도입니다. 중학교에 이제 평균치로 봤었을 때는 이제 90점대 이상이 이제 학교 내신 절대평가를 봤었을 때는 31% 정도가 되어지고, 지금 이제 80점이나 70점 이상 되는 친구들이 이제 50점, 그러니까 60점 이상 되는 것이 65%인데 여기에다 몰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의미는 이제 거의 이제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이제 수학은 상당히 좀 60점대, 70점대가 거의 중간을 보게 되고, 90점대 이상 되는 친구들은 이제 31.5% 정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는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면 이제 전국 지금 이제 기초학력 평가라든지 또 전국 상대 평가를 봤을 때는 90점대 이상이 2%밖에 안 나온 상태고요. 80점대는 7.2, 그리고 70점대, 60점대가 거의 몰려서 30-40%가 다 이제 거기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다음 거는 보겠습니다. 국어로 보면은 국어는 이제 조금 이제 수학보다는 좀 약간 좀 평이한 부분이 있죠. 일단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제 45%가 이제 80점대에 이제 몰린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90점대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31%, 그리고 이제 지금 70점대에 있는 학생들이 70% 정도. 그렇습니다. 60점대가 8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내신 평가는 그렇고요. 이 국어 또한 수학 못지않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조금 더 60점대 이상이 더 이제 집중되어 있는 모의고사가 내신에 비해서 상당히 더 어려운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겠습니다. 영어는 집중되어 있는 60점대 이상이 70% 정도, 학교 내신 경우, 그리고 모의고사 할 때는 54%입니다. 70점대가 61%, 그 다음에 전국 모의고사가 39.7%, 그리고 80점대 이상이 지금 학교 내신이 50%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어는 그 국어하고 수학보다도 거의 한 2배 정도의 지금 이제 조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특히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보다도 좀 더 점수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국 모의고사는 이제 절대 평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괜찮아.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 연도 중학교 전 과정 평가에 대한 학력 수준 통계 자료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봤을 때는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위권으로 봤을 때 전체 지금 이거는 이제 그 경시나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기 고1에 이제 3월에 봤었던 그 중학교 과정을 가지고서 이제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지금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2021년도 전체 응시 인원이 20만 명, 21만 5,997명 중에서 지금 누적된 인원이 이제 지금
최상위권들이 이제 89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점이 이제 나온 경우가 수학에 지금 0.4%로 해서 해당이 됐는데 상위 0.4%가 이제 893명이 나온 거죠. 그리고서 이제 쭉 보시면은 0.4% 이렇게 쭉 1%, 2%, 최하 80점대가 이제 3% 정도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아까 이제 보았던 표와 이제 비교했었을 때 지금 거의 70점대와 60점대에 다 몰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80점대 이상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수준이 이제 3%대로 봤었을 때는 이제 20만 명 중에 한 7천 명 정도가 이제 수학이 이제 80점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트라인은 최상위권에 봤었을 때는 거의 지금 4,000등까지 4,000명까지가 90점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의대 수준의 학생들이 이제 3,000등에서 4,000등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90점 커트라인이 돼야 이제 서울대 의대나 애들이 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문과 이과가 2022년부터 이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3 3월 전국 모의고사부터 이러한 형태로 보여진 아래와 같이 수원 수투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수원 수투가 이제 공통으로 돼서 22문항에 74점으로 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이제 확률 통계, 그다음에 미적분, 기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하고 이제 기하를 택하게 되고요.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1등급 기준에서 이제 문과가 이제 확률 통계를 이제 이렇게 문과 위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과 학생들은 이제 미적분하고 기하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수원만 하면은 된 줄 알았었는데 이제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문과 학생도 투트까지는 다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최상위 1등급 내에서 문과 이과의 격차를 좀 보겠습니다. 3월 교육청 시험에서 지금 이제 문과 위주의 친구들은 지금 이제 그 분포도를 봤을 때 문과 통계 확률과 통계를 택한 학생들은 이제 9%에서 또 13%, 4%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1등급을 가진 학생들은 거의 미적분을 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4% 이상이 이제 미적분을 택해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등급이 되는 문과 학생은 이제 9%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제 거의 1등급이 이제 이과 위주의 학생들이 거의 1등급을 차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제 단계별로 뭐 3월, 4월 또 6월 봤을 때도 이제 이렇게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합격이 많은 지역을 참 이거를 좀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한데 이거는 뭐 좀 지역적으로 뭐 학교 내에 있는 여러 무슨 사립이든 공립이든 또 특목고든 자사고든 그걸 다 합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일단 서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강남구에 있는 이제 그 거기 거주를 하고 있는 이제 학생들을 봤을 때는 이제 107명이 이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는 이제 86명이 됐습니다. 거기 이제 서현고등학교하고 낙생고등학교가 또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3위는 이제 서초구 73명, 4위 노원구에 사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좀 선방을 했네요. 공통적으로 저희 송파는 이제 45명, 46명, 48명. 그래서 이제 송시 영통군 아마 광교 이동 그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세 구는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인 초중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말이 이제 결정이 된다. 다시 말해서 중3 이전 단계에서 상위권은 사실 결정이 됐고 고교 진학 이후에는 이제 좀 그 중하위권 학생들은 너무 늦었다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2단계 부분에 있어서 절대평가 중학교 2, 3학년의 단계가 가장 그 상위권에 진입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건 뭐 거의 10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얘기인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름 방학 때 지금 이번 기회에 좀 여러 가지 적절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에 맞춰서 좀 시간적인 어떤 배분 그런 것들 충분히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이고 여전히 그 변함없는 꾸준한 학습 태도와 학습의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각 개별로 이제 지금 저희는 이제 방학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죠. 초등학교는 시작이 되었고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음 달 8월 26일까지 이제 방학이 됩니다. 학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각 개별로 이제 상위권 학생과 또 중하위권 학생들의 이제 개별 지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개별 지도를 통해서 각 하나하나 이제 문제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중3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이제 그 개념 위주나 수학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영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 또 이제 논술하고 또 이제 문법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고1 과정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수학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개념 위주의 이제 그 고1 과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 7월 초부터 들어갔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8월 달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수준별로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갈 상황이고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또 특히 2학년 학생들은 여전히 좀 학교 중학교 이제 내신이 남았기 때문에 중3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이제 또 2학기 과정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 정한 교과 과목을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 좀 수준을 좀 높이는 문제집을 통해서 8월 중순 또 8월 12일서부터 13일 또 19일, 20일, 26, 27일 해서 이제 각 수준별로 해서 이제 학원 내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경시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영어하고 수학이 이제 각 개별로서 이제 그 모의고사 그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1차와 2차 정도를 해서 나눠서 많으면 3차까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차, 2차를 나눠서 작년 여름에 했던 것처럼 또 이제 여름 때 또 방학 때 했던 것처럼 좀 저희 학원 내에 이제 수준을 또 보기 위해서 또 시험이 있을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초등학교 과정 또 이 총 12년 동안에 있는 과정을 하나하나 지금 현실에 맞게 작년에 나왔던 기준의 표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의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하나 또 잘 또 올 여름방학에도 좋은 학습의 어떤 결과가 열매가 잘 맺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